안녕하세요. 프리논술 강사 박순규입니다. 성신여대 시험 보고 온 학생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올해 첫 시험이라 좋은 경험도 되었을 거고 이런 게 논술 시험이구나 하고 체감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번 시험이 앞으로 있을 다른 시험들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지난 주말 치러진 성신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프리논술 시험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당부드릴 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지난 주말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험을 보고 왔을 거예요. 100분 동안 정말로 열심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었으니까,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었으니까 선생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이후에 치러질 시험들에 대해서, 논술 시험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맞췄을까? 틀렸을까? 또는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기보다 여러분들이 원래 하고 있던 공부, 수리논술 또는 수능시험 준비를 정진하는 것을 더욱더 권해드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미 지나온 길을 보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시간이 많지 않은 때에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자, 아무튼 이 정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할 텐데, 지금은 시험이 치러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풀이하는 문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제가 아니고요, 선생님의 수강생의 기억에 의존해서 복원된 문제이므로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일정 부분은 아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알아보면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시험 본 학생들 중에 내 기억과 다른데? 이런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미래의 학생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이 2023년이에요. 2024년 4월 이후가 되면 지금 해설하는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4월 이후가 되면. 그래서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다른 곳에서 쉽게 문제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지를 뽑아 놓고 옆에다 두고 이 강의를 보시면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에도 이전하고 같은 패턴으로 4개의 대문항 중 2개는 함수 문제, 하나는 도형 문제, 하나는 경우의 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어려웠던 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전년도 시험처럼 전년도 시험이 조금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성신여대 시험 중에서는 그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함수 문제이고, 이전에도 많이 출제되었듯이 다항함수에 대한 몇 가지 조건을 준 후에 다항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다항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 값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전에 출제되었던 여러 문제와 유사하게 다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딱 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간단한 계산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다항함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차 함수냐, 차수가 가장 중요한데 차수가 딱딱 주어져 있습니다. 4차 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라고 차수가 딱딱 주어져 있고요. 그때 이제 fx와 gx가 만족하는 특별한 관계식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fx와 gx의 관계, 요거는 fx의 함수값을 하나 준 거고요. 여기서는 gx의 함수값을 하나 준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조건들을 빠짐없이 적용하고 나면 fx와 gx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fx와 gx를 구하는 문제인데 한번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조건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죠. 먼저 gx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으니까 gx에 대한 식을 적어 볼게요.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gx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시 출발할 수가 있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제곱으로 시작하고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이 있을 텐데 원점을 지난다 라는 말이 추가로 주어져 있네요. 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는 0,0을 지난다 라는 말이니까 상수항 또한 0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미지수 a만을 가지고 2차 함수 gx를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만 구하면 되고 이를 이용해서 f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f도 미정계수는 a 하나예요. 그럼 이제 f에 주어진 f3은 0이다. 이 조건을 가지고 a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gx에 대한 정보를 fx로 변환합시다. fx는 0부터 x까지. 제가 문제를 잘못 썼네요. 학생이 이렇게 써줬었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다른 문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t든 뭐든 간에 x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gt dt 대입해보면 t제곱 더하기 at d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제 이를 계산해보면 fx의 대략적인 형태가 나오겠죠. 여기다 그냥 바로 3을 넣고 계산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제 fx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계산하고 3을 대입할게요. 자, 적분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0을 대입하면 0이 되고 x를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a의 x제곱. 그래서 전개하면 3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a x 세제곱 이라는 형태의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f3은 0이다 라는 조건을 대입해보면 3을 대입하면 27 더하기 2분의 27 a가 되고 얘가 0이 돼야 하므로 우리는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는 fx와 gx를 완전히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따라서 f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잘못 적었네요. 3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다 가 되겠고, g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x제곱 빼기 2x. 자, 이제 이것들을 대입해서 그 다음에 나온 질문들에 대한 결과를 얻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구간 0과 3 사이에서 fx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f'b가 있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b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f'b가 같아진다. 이걸 직접적으로 식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면 만약에 함수만 구했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2번 (0과 3)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면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 그리고 이제 이게 f'b하고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를 만족하는 b를 구해야 되겠고, 사실 이 식의 우변은
f를 딱 구했어야 계산할 수 있는 거겠지만 좌변은 f를 구하지 않아도 좌변의 값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f3은 문제에 주어져 있고 f3은 0이다. 그 다음에 f0 또한 처음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f0은 0입니다. 그래서 성신여대 시험에서는 답안 작성에 조건을 하나라도 더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푼 학생도 1번 소문항을 못 푼 학생도 이런 것들 정도라도 적어주면 그래도 부분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f'b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구했던 함수로부터 도함수를 찾아보면 f'x는 요것을 미분하면 되겠죠. 3분의 4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가 요거 미분하죠. a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b를 대입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3분의 4 b 세제곱 빼기 3b 제곱.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b를 찾자라는 거고 좌변의 값을 계산해 보면 0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합시다. 자, 이 식을 뭘로 묶을까요? b제곱으로 묶죠. b제곱으로 묶으면 3분의 4 b 마이너스 3이 남을 것이고 이게 0이 되는 b를 찾는 거예요. 그럼 b가 3개가 나오죠? b가 2개가 나오네요. b는 0이거나 b는 4분의 9가 된다. 이걸 0으로 만드는 것은 4분의 9니까.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가 답일 텐데 문제를 꼼꼼히 읽으신 학생은 이 둘 중에 누가 진짜 답인지를 골라냈을 겁니다. 문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열린 구간 0과 3 사이에서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0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4분의 9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의 정답이고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 볼게요. 수리노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수식이기도 하고 예전에 성신여대 시험에서도 이 절대값과 원래 함수를 뺀 함수를 활용하는 미분 가능성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안에 들어있는 식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A의 절대값에서 A를 뺀 거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얘가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테니까 A 빼기 A라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A가 음수라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A가 되니까 마이너스 2A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값은 먼저 f2'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봐라. 양수인 부분은 버리고 음수인 부분만 이렇게 마이너스 2배를 해서 적분해달라.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구했던 함수로부터 도함수까지 계산했었죠? 도함수가 여기 있네요. 이게 도함수를 계산해보면 4x제곱 빼기 6x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2x에 2x 빼기 3이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0과 2분의 3에서 x축과 만나는 2차 함수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방금 봤듯이 저 값을 계산하려면 이제 음수인 부분만 마이너스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머지 부분은 상쇄돼서 없어짐으로. 그런데 이제 딱 0부터 2분의 3까지만 적분하라 그랬네요. 0부터 2분의 3까지면 음수인 구간이니까 요식을 적용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3번에서 주어진 정적분의 값은 이것과 똑같을 거예요. f2'x가 원래는 요거였는데 요거 4x 제곱 빼기 6x 였는데 절대값에서 f2'을 뺀 것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얘네들이 항상 음수이고 항상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빼기 원래 함수는 마이너스 2배가 된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계산을 마무리하셨다면 정답 2분의 9를 계산 실수 없이 하셨다면 2분의 9를 얻으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1번의 풀이였고요. 자, 이번 문제는 함수와 수열의 통합 문항입니다. 먼저 수열이 이렇게 정적분으로 주어져 있고 지수함수랑 사인함수가 들어있는 정적분이죠. 이 정적분, 이 수열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만족할 때 a, b를 구하라는 첫 번째 문항이 있고 그다음 수열의 극한 급수를 구한 순서로 나와 있어요. 자, 1번 소문항은 이 수열 an을 구하기 위한 한 가지 힌트를 준 거고요. 저게 좀 간단한 놈인데 복잡하게 적혀 있거든요. 저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1번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1번을 이용해서 수열 an을 구할 수 있게 되고 구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극한 급수 차례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문제 처음에 an이 이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문제에서 또 an이 이거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n이 이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막 말을 바꿔서 an이 이거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인데 단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요거를 잘 살펴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앞에 계수가 이 상수가 사라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상수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른 부분부터 보죠. 여기에 뭐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뉘었다 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적분 구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적분식을 구해낼 때는 일단 적분 구간부터 맞춰놔야 돼요. 아무리 안에 들어있는 식이 똑같다 하더라도 적분 구간이 다르면 전혀 다른 정적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 구간이 바뀌었구나 이 부분이 크게 와닿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적분 구간을 맞춰야지 이 생각 하나만 하면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린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적분 구간이 이렇게 4분의 파이부터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로 주어져 있으나 이 변형된 1번 소문항에서는 적분 구간이 0부터 n파이까지로 바뀌었더라. 여기에 주목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바뀐 건가요? 구체적으로 4분의 파이가 0으로 오고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가 n파이로 왔으면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딱 옮겨간 거죠. 그러면 적분값이 동일하려면 이 함수도 4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딱 옮겨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디어로 하나면 이 문제가 충분히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적분 구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x라는 친구가 4분의 파이부터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까지 변화할 때 t라는 친구는 0부터 n파이까지 변화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 빼기 4분의 파이라는 친구를 t라고 치환할게요. 여기서 4분의 파이 뺀 거, 4분의 파이 뺀 걸로 구간을 변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적분 구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자, 양변을 미분하면 dx랑 dt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치환을 할게요. 문제에 주어진 an에서 변수 x를 이렇게 t로 치환합니다. 그럼 x가 4분의 파이일 때 t는 0으로 오고 x가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일 때 t는 n파이로 오겠죠? 그런 다음에
x 빼기 4분의 파이가 t니까 x는 t 더하기 4분의 파이로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것만 적을 걸 그랬네요. 적는 김에 다 적죠 뭐. 이 앞에 2의 마이너스 2의 4분의 1 파이 제곱 곱하기 루트 2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적분구한 0부터 n파이까지 변하고 x 대신에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t 빼기 4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고 x 대신에 t 더하기 4분의 파이. 자, 이렇게 변수가 치환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2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상수는 맨 앞에 있는 2의 4분의 파이 제곱과 수거되어 없어지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t 제곱만 남을 겁니다. 의 마이너스 t제곱만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얻었는데 문제에선 이걸 얻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t 더하기 4분 잘못 썼네요. 실수했습니다. dt예요. t 더하기 4분의 파이에 대한 삼각함수가 아니라 t에 대한 삼각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덧셈 정리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들겠죠. 사실 덧셈 정리를 쓰면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바로 나오겠다라는 것도 아마 예상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정리해 볼게요.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자, 덧셈 정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앞에 있던 루트 2랑 여기 루트 2분의 1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들만 정리해 보니까 a는 0부터 n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t제곱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 dt 이러한 모양만 남는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t는 적분되었으니까 x로 바꿔줘도 무관할 테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정답은 A는 B는 모두 1입니다. 개수가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출제자는 AN의 식을 저걸 그대로 두고 적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좀 간단한 변수로 바꿔주려고 1번 문제를 우리한테 준 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의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AN의 일반항을 찾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걸 직접 적분해버리면 AN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아마 수능 문제 연습 많이 된 학생들은 이거 적분 이와 같은 적분식을 적분해 본 경험이 많을 겁니다. 자,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의 곱 부분적분법을 쓰되 부분적분법을 2번 쓰면 처음의 것과 똑같은 게 나와서 순환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원래는 0부터 n파이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x라고 바꿔 쓸게요. sin x 더하기 코사인 x dx인데, 이 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적분법을 해볼게요. 앞에 거부터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뒤에 건 그대로,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이제 뒤에 걸 미분할 차례입니다. 미분하면 코사인 x 빼기 사인 x. 자, 그다음 앞에 거는 이제 적분이 된 상태니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될 거예요. 자, 계산을 하는데 먼저 n파이를 대입하든 0을 대입하든 사인 값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값은 둘 다 0이죠.
파이의 정수배가 들어가면 사인은 언제나 0이니까 이 부분은 없다 생각하고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n파이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파이 제곱 코사인 n파이가 남을 것이고 0을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2의 0제곱의 코사인 0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앞부분은 이렇게 되겠고 뒷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바로 적분, 부정적분을 얻을 수 없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부분적분법을 또 쓰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을 적분하는 방향으로 부분적분법을 쓸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빼기 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다가 플러스라고 일단 쓰죠. 이제 얘를 미분할 차례입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네요. 자,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면 뒷부분은 조금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0을 대입하든 n파이를 대입하든 사인 부분은 0이 되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n파이 제곱 코사인 n파이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1이 나옵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온 거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친구는 자세히 보시면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뺄게요. 빼면 플러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이게 뭔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놈은 누구죠? 이놈은 맨 앞에 있던 AN하고 똑같은 친구죠. 그래서 AN은 이것 빼기 AN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AN을 왼쪽으로 넘겨 합치면 2 곱하기 AN이 이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똑같은 게 2배니까 결과적으로 이로부터 우리는 AN이 요거 나누기 2, 즉 1-2의 마이너스 n파이 제곱 코사인 n파이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풀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는 뭐 수리논술 문제 혹은 뭐 수능에도 종종 활용이 되는 함수이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고 지나가죠. 여기서 코사인 n파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코사인 n파이는 n이 자연수일 때는, 자연수가 연쇄적으로 들어간다. 코사인 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3파이, 코사인 4파이.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는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반복되죠. 파이의 주기로 계속해서 들어가면 코사인 함수 주기가 2파이니까 이 이후로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테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이 계속 반복되고 정리하면 n이 1, 3, 5, 7, 9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2, 4, 6, 8, 10 짝수일 때는 1.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n이 짝수일 때는 1이 나오는 함수구나. 그러므로 코사인 n파이는 결국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동일한 함수입니다. n이 자연수라면. n에 대한 수열로 생각을 했을 때 코사인 n파이는 n이 자연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식을 좀 더 간단히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여기도 n제곱이 있고 여기도 n제곱이 있네? n제곱으로 묶어서 나타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거든요. 1 빼기 2의 마이너스 n파이 제곱은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 요게 2의 마이너스 파이 제곱이죠? 요놈의 n제곱이다. 2의 n파이 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곱해졌으니까
결과적으로 AN이라는 친구는 1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1에서 등비 수열을 뺀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다면 그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예요.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상수고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공비가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분의 1이고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게 쉽게 보이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0에 수렴하겠고 따라서 극한값은 1이 됩니다. 답안지에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수열의 공비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뒷부분의 등비 수열은 0에 수렴하게 되고 따라서 정답은 1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1만 남게 되는 거죠. 다음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an 빼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의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an 빼기 an 플러스 1의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an은 요거 a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1은 두 개가 지워지고 이 부분만 남겠네요. 이 부분을 공통인수로 묶어서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분의 1의 n제곱 마이너스도 뺄까요? 마이너스도 뺄게요. 마이너스 이걸로 묶으면 1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있고 여기는 한 개가 더 있죠? 더하기 2의 파이 제곱분의 1 공통인수로 묶으니까 an 빼기 an 플러스 1은 이와 같은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수열의 일반항의 모양으로부터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걸 방해하던 1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의 무한급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요거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1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빼기 공비 공비가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분의 1이죠. 첫째 항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한 게 첫째 항이고 1을 대입하면 플러스가 되네요. 2의 파이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파이 제곱분의 1 요것이 이제 구하는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또렷이 바라보시면 여기에 있는 1 더하기죠. 1 더하기 2의 파이 제곱분의 1과 1 더하기 2의 파이 제곱분의 1이 서로 약분됨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간략화된 정답은 2의 파이 제곱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3번 문제의 정답이고요.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리논술 시험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 굉장히 간략한 독특한 방법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생각해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이 문제의 경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1, 2, 3, 4 대입해보면 A1 빼기 A2 더하기 A2 빼기 A3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빼기 반복되면 다 지워지는구나. A1만 남네? 하고
그렇게 답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번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3번 문제는 도형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의 일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소문항에서 이제 학생한테 받은 그 복원 보내서 그냥 물음표라고 적혀 있어서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뭐 아시는 학생, 기억이 나는 학생은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자, 아무튼 간에 기존에도 많이 출제하던 도형 문제 중에 이제 원이 등장하는 원과 관련된 성질을 묻는 문제이고요. 다양한 풀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먼저 중심이 5원 5투인 반원의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사실이 주어졌고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 문제의 상황이 딱 이루어지려면 조금 더 정밀한 세타의 범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얘가 세타가 너무 커지면 이 두 번째 원하고 안 만나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인 세타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조금 더 뭐 정확할 것 같은데 뭐 결국은 이제 뒤에서 구하라고 하는 극한에 세타를 0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값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세타에다 숫자를 줬습니다.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요구한 거는 삼각형 O2, P2, Q의 넓이. 이 넓이네요. 원의 중심에서 연결한 두 선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알 수 있을 테고 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밑변의 길이 P1Q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 표기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O2에서 P1Q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길이하고 P1Q의 길이를 구하면 뭐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직접적으로 반지름이 1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이 길이를 알고 세타도 아니까 우리는 O1H와 O2H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 직각삼각형 내에서. 자, 일반적으로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O1H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O2H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 2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아무튼 이제 필요하니까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O2H의 길이는 높이니까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 O1H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P1Q의 길이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P1Q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P1Q의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면 바로 구해도 되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쪽의 길이를 구하고 2배를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원의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사실과 O2H의 길이를 알고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O2H의 길이는 지금 1번 소문항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이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일반적으로 적어볼게요. 이따가 또 써먹을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P1H의 길이는 루트 반지름의 제곱 마이너스 O2H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유놈의 제곱 4 사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 1번 소문항의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니까 대입하면 루트 1 빼기 제곱하면 5분의 4죠. 2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2니까 이걸 제곱하면 5분의 4니까 루트 1 빼기 5분의 4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인 P1Q의 길이는 방금 구한 P1H 길이의 2배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 밑변과 높이를 다 구했으니까 뭐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 O2P2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얘가 밑변이죠. 루트 5분의 2 그리고 높이도 루트 5분의 2 이므로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네요. 1번의 정답은 5분의 2고요. 다음 2번 P1, P2의 길이를 L세타라고 할 때 극한을 구해라. 자, L세타를 구하라 이거죠. P1, P2 P1, P2면 요 길이네요. 요 길이. 언제나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미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구해낸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해서 P1, P2의 길이를 구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바로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5원 H까지의 길이를 구했고 이미 코사인이다 구했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알고 있고 이 길이도 방금 구했잖아요. 그럼 둘 다 빼면 얘가 나오겠네요. 다시 말해서 P1, P2의 길이는 즉 L세타는 5원 H의 길이에서 반지름의 길이 5원 P1의 길이를 빼고 P1 H의 길이를 빼면 된다.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을 테고 우리가 이제 나머지 길이들을 다 구했으니까 바로 L세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원 H는 2 코사인 세타, 반지름은 1, P1 H는 좀 복잡하긴 하네요. 1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 단지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는 세타가 상수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세타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일반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점이 좀 까다로웠을 수 있고요. 그러면 구했으니까 바로 극한 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L 세타 이걸 그대로 대입해보죠. 2 코사인 세타 빼기 1 빼기 루트 1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 뭐 이제 위에서 길이를 구할 때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고 극한 구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선생님 지금 제시한 이 방법보다 길이를 구할 때 원에서 원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활선을 그으면 얘랑 얘의 곱은 얘랑 얘의 곱과 같다. 그니까 5원 P2랑 5원 Q의 곱은 얘랑 1 곱하기 3이랑 똑같다. 뭐 요거 가지고 구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맞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로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극한을 구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사고방식을 얘기를 하면 일단 0을 대입하면 0분의 0꼴의 극한이잖아요. 0분의 0꼴인데 내가 0분의 0꼴이면 내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0분의 0꼴 공식을 반드시 이용하게 됩니다. 즉 0분의 0꼴 극한이면 이거 쓰겠죠.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다. 이거나 뭐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가 1이다. 이걸 쓸 건데 쓰려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찾아야 돼요. 똑같은 모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적절히 변형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변형하면 좋으냐 하면은 딱딱 짝꿍을 잘 찾아야 돼요. 일단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는데 하나하나 보면 얘가 2로 가고 대입해보면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요. 어떻게 묶는 게 좋으냐?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거를 딱 아름다운 식이 딱 적용되는 쌍으로 묶으려면 분자도 0으로 되는 것끼리 묶어야 돼요. 0으로 되는 것끼리. 그러니까 2랑 1이랑 빼면 0이 안 되고 1이 남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묶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1 빼기 1 이런 걸로 묶어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는 이거밖에 없고 마이너스는 얘네 둘인데 그럼 얘를 나눠줘야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의 1은 얘한테 주고 하나의 1은 얘한테 주고 이런 게 가장 정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있고 요거 한 놈만 여기 적은 거예요. 그 다음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요 놈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분모 분자가 다 0이 되는 쌍이니까 짝꿍이 맞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각각의 극한을 계산을 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계산 과정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1번, 2번. 1번부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1은 이거 많이 계산해 보셨죠?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을 곱하면 세타 제곱에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위에 것은 코사인 제곱 빼기 1이 돼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변하죠. 따라서 이 중에서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 부분의 극한은 1이 되고요. 이 부분의 요거는 저성질에 의해서 1이 되고 이 부분은 1 더하기 1 0으로 가면 1 더하기 1 2가 되므로 극한값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의 극한도 식이 기니까 바로 쓸게요. 무리식이고 무한대 마이너스 여기가 0으로 돼서 와서 이제 비교하기 힘드니까 0을 약분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도록 하죠. 식이 기니까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얘 더하기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세타 제곱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빼기 4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제 얘 더하기 얘를 곱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나오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더하기 4 사인 제곱 세타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이 부분의 극한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또 이 부분의 극한은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4니까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1로 수렴하니까 4가 남겠죠. 얘는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세타를 0으로 보내면 1 더하기 얘는 0이 되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이것의 극한은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4. 그래서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극한 계산하는 과정, 이 극한 계산하는 과정 다 보여주고 정답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앞에 게 뒤에 건 2분의 3.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소문항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3개의 도형을 알려줬어요. 사각형 AP1, P2, O. 이런 보라색 사각형이죠? 이게 이제 H 세타고 삼각형 O1, AP1. 이런 빨간 삼각형. 이게 F 세타다. O1, O2, Q. O1, O2, Q.
이런 노란색 삼각형. 학생들 되게 까다롭게 줬어요.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엄청 복잡하게 말해줬어요. 얘를 F세타, 얘를 G세타, 얘를 H세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 우리한테는 F세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G세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H세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셋을 더한 걸 물어봤습니다. 셋을 더한 거. 셋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더할 거예요. 보라색은 요놈이고, 일단 빨간색이랑 보라색이랑 더하면 그냥 요 삼각형 하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거 따로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보다 그냥 이거 한 번에 구하면 더 편하겠죠? 그 다음 얘랑 노란색이랑 더하래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요거 보일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보라색하고 여기 이제 다시 그린 건데요. O1, O2, Q, P1. 보라색하고 이 전체가 노란색이에요. 전체하고 둘이 더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칭이란 말이에요. 이 주황색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더하게 되면 노란색이 이 부분을 떼어서 보라색한테 줬다고 치죠. 그러면 보라색한테 이 부분을 떼어 붙이면 이놈하고 합동이니까 여기다 떼어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노란색이 얘를 떼어주면 남은 거는 이놈이고, 보라색에 요거를 갖다가 붙이면 또 요놈이고, 요놈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F세타 더하기 G세타 더하기 H세타는 결국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따로따로 구하면 괜히 어차피 따로 구할 때 막 이것에서 이거 빼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이 처음부터 저 세 개를 더한 게 어떤 도형을 나타내느냐, 요거를 생각하면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세 개를 더하면 이 주황색 삼각형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 주황색 삼각형의 2배.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 볼게요. 여기서 필요한 값이 뭐가 있을까요? 쟤를 구하는데 O1H랑 위에 것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거 지우고 할게요. 따라서 F세타 더하기 G세타 더하기 H세타는 결국 삼각형 O1, O2, H의 넓이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놈의 넓이에. 그래서 삼각형 O1, O2, H의 넓이는 우리가 이미 구한 값들로 다 바로 계산이 가능해요. 2분의 1 곱하기 O1H 윗변의 길이는 여기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O2H 높이는 여기 2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지워지니까 결국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놈을 집어넣어서 극한을 구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요 F세타, G세타, H세타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각각의 도형을 줬지만 결국 우리한테 질문한 것은 각각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셋을 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셋을 더한 것을 한 번에 생각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뭐 이런 삼각형을 구하려면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사각형의 넓이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를 빼야 된다 이거죠. 이걸 구하고 이거 뺐다가 다시 이거 더할 바에야 저 보라색 하나만 구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셋을 더한 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면 이렇게 쉽다라는 거고,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곳에 답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도된 식의 결과물로 봤을 때 얘는 뭐 이제 세타가 0으로 가면 0이 되는 놈이니까 세타가 0으로 갈 때 이 밑에 0으로 가는 친구 하나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얘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0이 되니까 세타를 2분의 파이로 보내고 2분의 파이로 갈 때 0이 되는 놈을 안에 넣어줬을 수도 있죠. 아무튼 뭐 가장 간단한 문제라면 이 자리에 세타가 들어간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세타가 들어갔으면 극한값은 4가 되겠죠. 뭐 그거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여기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있는 학생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 4번은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보다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만 실수가 나오더라도 답이 완전히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풀이하는 과정을 꼼꼼히 남겨놨다면 답은 틀렸더라도 그 중에 맞은 부분에서는 부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죠.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첫 번째 문제는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 만들어지는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가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경우를 나누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3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3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 4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3번 들어가는 경우에 나머지 2개의 숫자가 똑같을 수도 있겠고 나머지 2개의 숫자가 다를 수도 있겠죠. 일단 하나의 숫자가 3번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 있고 하나의 숫자가 4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하나의 숫자가 5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한번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선생님 이제 대표적으로 뭐 0, 1, 2 가지고 적었는데 0이나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 하나의 숫자가 3번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숫자가 똑같은 게 나오는 경우. 먼저 3번 들어가는 숫자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가 되겠죠. 남은 숫자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9. 자, 여기까지 여기 들어갈 등장인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3개짜리, 2개짜리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가 10 곱하기 9고 이제 걔네들 배열해야 되겠죠. 자, 선택된 000, 11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C2로 계산할 수 있겠죠. 5개의 자리 중에 1이 들어가는 2개의 자리가 딱 결정이 되면 나머지 자리는 0의 자리로 결정되는 거니까 5개 중에 1이 들어갈 2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 2, 10이고 900까지네요. 두 번째 경우를 보죠. 자, 먼저 3개짜리 수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10으로 동일하고요. 남아있는 9개의 숫자 중에서 이제 여기 들어갈 서로 다른 2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9C2가 되겠죠. 9개 중에 2개의 수를 뽑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자, 여기까지 등장인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였고요. 이제 얘네들을 배열해야죠. 그럼 우리는 5개의 자리 중에 요 서로 다른 2개의 수 1하고 2라고 부르죠. 그냥 1, 2 서로 다른 2개의 수 1, 2가 어디 들어가느냐 이것만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1이 들어갈 자리 5군데 1이 한 군데 들어갔으면 2가 들어갈 자리는 4군데죠. 그러면 남은 자리는 0의 자리로 확정. 그래서 1이 들어간 걸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 1에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5 남은 4자리 중에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 이렇게 되겠고
뭐 이거를 OP2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5개 중 2개를 배열하는 경우였으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9, 4, 36이죠. 36에 720, 7200이네요. 다음 요놈. 이제 똑같은 수가 4번 나오고 다른 수가 1번 나오는 거. 일단 등장인물을 정해보죠. 4번 부필 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10, 나머지 하나의 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9.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의 자리만, 이 5개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자리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0의 자리로 확정되는 거니까 1의 자리를 선택하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450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의 수는 보나마나 10이겠죠. 여기 똑같은 거 5개가 나오는 거니까 0과 9 사이에서 0부터 9까지 중에서 어떤 수를 계속 넣을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10가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니까. 그래서 1번 소문항의 정답은 이것을 전부 다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 더하면 둘이 8100, 8550, 8560이 되겠네요. 다음 2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는데 3번 이상 연속해서 들어간대요. 자, 연속한다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배열할 때 붙어서 배치되도록 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자, 경우는 똑같이 나눕시다.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려면 똑같은 숫자 3개 나오고 같은 거 2개 나오거나, 똑같은 거 3개, 다른 거 2개가 나오거나, 똑같은 거 4개가 나오거나, 똑같은 거 5개가 나오거나. 자, 이런 경우로 나눌 수 있고요. 한번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볼까요? 자,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 요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가지. 이제 배치하는 경우의 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렬로 배치할 때 3개가 연속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한 덩어리로 붙어 다녀야 됩니다. 요 네모 하나랑 1, 1. 네모와 1, 1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쓰니까 3가지가 나오겠죠? 네모 1, 1, 1, 네모 1, 1, 1, 네모. 이렇게. 그러니까 3개의 자리 중에 얘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한다 생각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270까지네요. 이것도 이제 이 3개의 숫자, 같은 수가 될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 남은 9개의 수 중에 요거 2개의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C2. 이제 이걸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데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3개가 연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모와 1, 2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9, 4, 36이네요. 36에 6을 곱하니까 216이 나오겠고 2160이 되겠네요. 10 곱하면. 자, 다음으로 요거 4개의 수가 될 것을 4번 나올 수가 될 것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 나머지 하나의 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 이제 이거를 배치할 때 3개 이상 연속해서 배치해야 된다. 이건 경우가 조금 갈리네요. 근데 일일이 세워도 될 만큼 경우가 몇 가지 안 되니까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곱할 겁니다. 일일이 세워 봅시다. 이렇게 이제 같은 수 4개, 다른 수 하나가 나왔다면 뭐 0하고 1이라고 치면 0, 0, 0, 0, 1 이렇게 배열해도 되고, 아니면 1, 0, 0, 0, 0 이렇게 배열해도 되고. 그러니까 4개가 다 연속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개 이상만 연속하면 된다는 규칙이니까 3개만 연속하고 나머지 0은 따로 있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반대로 0, 1, 0, 0, 0 있어도 되는 거. 따라서
이 4개를 4개 똑같은 거 뽑고 다른 거 하나 뽑았을 때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4가지가 나오네요. 다른 건 없죠? 4 곱하기 4 해서 360까지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10가지,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밖에 없죠? 같은 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더하면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네 둘이 더하면 630이고 그걸 여기다 더하면 2790, 10을 더하면 2800이 정답이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정확한 답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정확하지 않느냐 하면은 일단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연속한 비밀번호, 이런 비밀번호는 방금 구했듯이 2800개가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 숫자 2개를 뒤에 추가해서 7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숫자 2개를 그 뒤에 추가해서 7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5자리 비밀번호는 2800개가 있어요. 여기에 2자리를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추가하면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10가지, 총 100가지가 나오겠죠. 00부터 99까지 100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100가지의 경우가 생기니까 이 7자리 비밀번호의 수는 28만 가지, 100을 곱해서 인 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 이 말만 봐서는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7자리 비밀번호의 수를 물어봤다면 정답은 28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번호에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본 시험지에는 정확히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보건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이게 시험지에서 물어본 게 이 보라색을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총수를 물어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비밀번호는 이 문제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5자리로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5자리 비밀번호 중에서 만약에 3자리가 연속한다면, 3자리 이상이 연속한다면 걷다가 2자리를 추가해라. 그래서 5자리가 비밀번호가 될 수도 있고 7자리가 비밀번호가 될 수도 있다. 이걸 다 구하라,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비밀번호 중에 이걸 다 구하라 일 수도 있고, 첫 번째 1번 시나리오는 그냥 이 보라색을 구해라, 7자리 비밀번호의 수를 구해라 그랬다면 답은 28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비밀번호 중에 모든 비밀번호의 수를 구해라, 모든 비밀번호는 그냥 5자리로 만들어지, 3자리가 연속하지 않는다면 5자리로 만들어지는 거고, 연속한 게 3자리가 있다면 7자리로 만드는 거, 이걸 다 구하라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에 따라서 하나의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 만들어지는 모든 비밀번호의 수를 구해라, 이게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범위가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들어가는 것 중에 연속한 게 3번 이상 안 나오면 5자리만 구하고, 연속한 게 3번이면 7자리를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비밀번호의 수를 구해라, 그걸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시험지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7자리 비밀번호의 개수만 묻는 거라면 답은 28만이고요. 한 가지 시나리오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비밀번호 중에서 전체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였다고 가정할게요. 전체 비밀번호가 만들어지는 규칙은 기본적으로는 5자리로 비밀번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5자리로 비밀번호를 만들어지는데,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다섯 자리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나온다면 두 자리를 덧붙여서 7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다고 가정하면 그때의 정답은 여기에는 이제 연속하지 않는 세 자리가 연속하지 않는 5자리 비밀번호의 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5자리 만들 수 있는 5자리의 비밀번호의 수는 10만 개입니다. 전부 다. 그죠? 각 자리마다 10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고 단순히 세어도 00000부터 99999까지 있으니까 10만 개가 모든 경우인데 그 중에서 3자리 이상이 연속하는 경우의 비밀번호는 2800개가 있잖아요.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5자리로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는 연속한 거 빼고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근데 3자리 이상이 연속해서 나와버리면 그걸로 비밀번호를 만들기엔 위험하다. 그래서 2자리를 추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게 2800개에다가 뒤에 2자리를 붙여서 28만 개가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비밀번호는 이것 또는 이거 5자리 또는 7자리 이렇게 나온 거고 요거의 경우에는 10만 마이너스 2800 요거의 경우에는 28만 10만 마이너스 2800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결국 10만 더하기 28만에서 38만 에서 2800을 뺀 37만 7200까지가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것을 묻는 거였다면. 혹시라도 마지막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었는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학생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202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자연계열 수리논술 시험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뭐 오류나 아니면 문제 이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10월이고 이제 한 달 후 거의 2달이 조금 안 남았네요. 수리논술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이제 앞으로 남은 수능 시험과 수리논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정진하셔서 이 모든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적어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하십시오.